자, 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대단원 두 번째 확률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난번 27페이지까지 과제 했잖아요.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대단원 종합 문제까지 노트 정리한 거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 가지고 그 클래스룸에 올리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단원의 확률 내용. 자, 이 내용은 크게 봐서 확률의 뜻과 활용,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뜻과 활용,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 용어들만 잘 기억해 두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어떤 것을 해서 실험이나 그 관찰들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시행들의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노트 정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용어들.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어떤 모든 그 결과물들 안에 있는 어떤 일부분,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표본 공간.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2, 4, 6이 사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이 근원 사건 하나하나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이거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원 사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이 근원 사건 때문에 오개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근원 사건은 그 각각의 여기 쓰나요? 각각의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각각의 확률이 같아야 돼요. 주사위를 했을 때 근원 사건 하나하나는 1, 2, 3, 4, 5, 6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하나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같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윷놀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개, 걸륜모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도가 나올 확률, 개가 나올 확률, 윷이 나올 확률, 모가 나올 확률. 여러분들 윷놀이 해보면 잘 알겠지만 뭐가 자주 나와요? 모가 나올 확률이나 개가 나올 확률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죠. 개가 나올 확률이 당연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도개, 걸륜, 모. 아, 근원 사건은 5가지구나. 그 표본 공간 안에는 5가지가 있구나. 근원 사건 하나하나로 5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원 사건이 되려면은 각각의 확률이 모두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 한번 쭉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이런 것도 아주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는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표본 공간을 구해봐라.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 A 사람, B 사람 있으면 가위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가위바위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가위보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 표본 공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내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해요. A는 가위, 그 다음에 B도 가위 이렇게 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A는 가위, B는 뭐 보 이렇게 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표본 공간은. 근데 이 하나하나를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뭘 한다고요? 근원 사건. 그 다음 이 하나하나의 근원 사건들이 모여서 이걸 뭘 한다? 표본 공간. 그 중에 특수한 하나의 특수한 어떤 집합, 그거를 사건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표본 공간 문자로 보통 S라고 그러는데 이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될까요? A는 몇 가지? 3가지. B도 3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다 세보면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된다. 자, 두 번째. 두 사람이 비기는 사건. 여기 안에 중에서 비기는 사건 몇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가위바위, 보보. 그러니까 이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 A에 해당하는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이죠. 그거의 개수는 몇 가지? 3가지.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그 사건의 A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이야기해요.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거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 그래서 9분의 3. 확률은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률의 정의예요. 그래서 확률의 정의를 하려면 표본 공간을 알아야 되고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따라서 경우의 수 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확률을 할 때 경우의 수 두 문제, 분모에 들어갈 자리와 분자에 들어갈 자리, 이 경우의 수 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쉽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근원 사건에 대한 5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근원 사건에 대한 5개념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교과서 저기 뒤로 가서 52페이지 잠깐 봐봐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초록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는 지금 몇 개의 공이 있냐면은 5개가 있어요. 5개가. 그린 2개, 그 다음에 블루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의의 2개를 꺼낸대요. 자, 2개를 꺼내다 보면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는데 꺼낸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해봐라. 근데 오른쪽 여기 아래처럼 풀었대요. 자, 이 학생은 어떻게 풀었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초록, 파랑,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를 3가지로 봤어요. 표본 공간을 3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표본 공간으로 이렇게 3가지로 봤다? 그러면 얘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하나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같을까요? 초록 나올 확률과 블루 이렇게 나올 확률이 같을까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같지가 않겠죠. 파란 구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록 나오는 이 확률과 이거 확률 얘 3가지로 근원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우선은 근원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근원 사건은 하나하나의 이 원소들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이게 근원 사건으로 인정해 준다. 이게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은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시행, 표본 공간 이런 것들 해봤는데 몇 가지 용어 더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공집합일 때,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표본 공간 안에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 써놔요. 뒤에 나오는 종속과 독립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조건부 확률을 배운 다음에 이걸 배우는 건데 종속과 독립에서 여러분들 배반 사건이라는 것과 독립이라는 이 두 개념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얘와 얘를 꼭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립, 떨어져 있다. 배반, 떨어져 있다.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배반이라는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의 얘기. 아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는 거. 자, 그 다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과 독립이다. 이거는 조건부 확률 나중에 배운 다음에 배우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사건, 여러분들 여집합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썼느냐?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 안에서 봤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다. 그러면 차라리 나머지에 이거에 반대되는 나머지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어쩌냐. 그거였었죠. 자, 그래서 여사건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집합할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과 문제 3번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